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야니스 아데토쿤보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야니스 아데토쿤보와 미러키, 저는 항상 이 팀의 주기는 끝났다, 야니스와 또 이 미러키의 관계는 마무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워낙 올드 팬이다 보니까 원클럽맨을 굉장히 좋아하긴 해요.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원클럽맨이 미덕인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셀러리 캡이 굉장히 복잡 다단해지면서 원클럽맨은 사실 낭만 속에서나 존재하는, 저는 이제 그런 단어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러키와 야니스의 사이클 주기는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헤어져야 할 때라고 보는데, 때마침 그 시기에 야니스가 다쳤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트레이드 시장이 이제 오리무중이 됐는데, 현 시점 최고의 빅딜 매물로 평가받았던 야니스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찾아온 부상 때문에 이 트레이드 행보 자체가 불투명해졌고요. 지난 1월 24일이었죠. 덴버 너게츠전에서 1쿼터 초반에 야니스가 종아리를 다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에서 빠지지 않고 총 32분을 소화했어요. 가속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상대 진영으로 날아가는 도중에, 달려가는 도중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결국 종료 34초 전에 교체가 됐습니다. 덴버 너게츠전 32분 뛰면서 22득점 13리바운드 7어시스트로 활약을 했고, 필드골 50%, 자유투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종아리 부상 때문에 장기 결장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RI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아리 근육 염좌 때문에 4에서 6주가량 결장이 예정돼 있고요. 야니스는 종아리 부상을 당하자마자 기자들을 만나서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없는 느낌이었고, 아마도 나는 종아리 부상으로 4에서 한 6주간 결장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MRI 찍기 전에 야니스가 했던 얘기였고요. 당 리버스 감독이 야니스 부상에 대해서는 우리 예상과 MRI 검사 결과가 정확하게 일치했다. 야니스의 정확한 복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가능한 빨리 돌아오길 바라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없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야니스도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자주 다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도 종아리 부상 때문에 8경기 결장 이후에 복귀했고요. 종아리 이외에 무릎 그리고 어깨 여러 부위에 부상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출장한 기량을 과시하고는 있지만 20대 시절에 비해서는 부상 빈도도 증가했고, 야니스도 이제 30대 중반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시즌 도중에 빠지는 빈도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트레이드 최대 매물로 평가받았던 야니스가 다치게 되면서 트레이드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 마크 스타인, 현지에서 굉장히 공신력 높은 인물인데, 야니스 트레이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가장 신뢰하는 소식통 중 한 명이 전한 이야기에 따르면 여러 팀들이 트레이드 마감일 전에 야니스 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미러키 벅스 구단과 지속적으로 협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덧붙이기를, 야니스에 관심 있는 팀들은 미러키가 향후 10에서 약 12일 이내에 그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믿음 아래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야니스에게 접근하는 팀들은 미러키가 야니스를 내보내려는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믿음 속에서 지금 제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게리 울펠이 야니스 트레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소 4주 결장이 예상이 되면서 트레이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NBA 관계자들은 미러키가 이미 제안을 받았고 다수의 팀들 역시 조금 더 기다릴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 서부의 한 관계자는 야니스를 원하는 팀들은 메디컬 리포트를 확인할 것이다. 최근에 입은 종아리 부상 때문에 트레이드를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러키에 대해서 또 잘 알고 있는 제이크 피셔는 미러키 구단 역시 야니스 트레이드가 결국 야니스나 본인들에게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진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너네 헤어져야 돼, 이거는 진짜 너네에게 루즈 게임이야, 미러키 구단은 그냥 귀를 막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결국 헤어지는 것이 최선이라는 걸 미러키도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고요. 또 우승을 위한 경쟁력을 제공할 수 없음을 미러키 구단도 깨달았다. 야니스 이적은 고통스럽겠지만 결국 양측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 미러키도 알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스탠스가 좀 바뀌었죠. 자, 의견들이 여러 갈래로 나뉘고 있습니다. 일단 폴리마켓에 따르면 야니스의 다음 팀 배당률에서 트레이드가 되지 않을 것이다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73%. 그리고 뉴욕 닉스가 9%. 만약에 야니스가 트레이드가 된다면 뉴욕 닉스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지난 여름서부터 계속됐던 이야기였고요. 3위가 애틀란타 호크스 4%. 자, 야니스는 본인의 부상 복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2월 말이나 3월 초 복귀를 위해서 열심히 훈련할 것이다. 팀이 최소한 플레이오프나 혹은 플레인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겠죠. 자, 일단 트레이드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스 피어스는 야니스 부상에 대해서 덴버 너게츠전이 미러키 유니폼을 입고 뛰는 마지막 경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좀 세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바비 막스는 야니스 트레이드에 대해서 이분은 뭐 셀러리 전문가이기도 하죠. 결국 야니스의 미래에 대한 결론이 나올 거라 생각한다. 이제 미러키는 한계에 다다랐다. 평균 이하의 팀이다. 라고 굉장히 냉철하게 팩트를 폭격했습니다. 자, 이어서 막스는 그런데 야니스 트레이드가 이번 마감일이 아니라 여름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안 베글리는 이제 뉴욕 쪽에서 있는 분인데 이제 드루 할러데이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드루 할러데이와는 미러키에서 우승을 합작했었죠. 여러 팀들이 야니스가 드루 할러데이와 재결합에 흥미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려면은 뭐 야니스가 포틀랜드로 가는 수밖에 없죠. 할러데이가 다시 움직이는 것보다는. 자, 실제로 현지 보도에 따르면 포틀랜드는 야니스 트레이드에서 세 번째 팀으로 참여하기 원하는 상황이다. 이거는 야니스를 직접 받아 먹겠다는 것보다는 야니스 트레이드에서 떨어지는 콩고물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실리테이터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안 베글리가 이야기했던 것과는 오히려 별개의 이야기인 거죠. 이안 베글리는 야니스가 할러데이랑 뭉치는 것. 그런데 포틀랜드는 그냥 제3의 팀으로 참여를 해서 콩고를 먹겠다.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포틀랜드는 미러키의 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야니스와 미러키 트레이드를 논할 때 포틀랜드의 이름을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러키는 반등이 가능할까요? 현재 18승 26패입니다. 승률 40% 간 넘고요. 동부 컨퍼런스 11위입니다. 쉽지 않죠. 플레이오프권은 물론이고 플레인 토너먼트권과도 격차가 큰 상태고요. 현재 동부 컨퍼런스 10위 애틀란타 혹스와의 경기 차이가 3경기입니다. 적지 않아요. 3경기를 줄이는데 보통 한 달이 소요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니스가 그 한 달 동안 나오지를 못합니다.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반등할 가능성, 순위가 오를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현재 미러키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야니스를 제외하면 크랙이라고 부를 만한 자원이 전무해요. 상대 수비에 균열을 낼 수 있고 상대 수비에 고민을 안겨줄 수 있는 선수가 전무합니다. 라이언 롤린스, 케빈 포터 주니어가 이끄는 백코트는 준수하죠. 무엇이? 가성비가. 하지만 이 두 명의 무게감만 놓고 보자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선수 팀들 가운데서는 가장 떨어집니다. 여기에 칼 쿠즈마, 바비 포르티스 주니어, 여기에다가 마일스 터너의 프런트코트도 기대 이하입니다. 셋 다 저마다의 이유로 다 별로예요. 자, 우승권 시절에 비하면 전력, 로스터 자체가 한참 미치지 못한 수준인 게 사실이죠. 자, 라이언 롤린스는 잘해주고 있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뽑았던 2라운드 출신의 선수인데 미러키 와서 꽃을 피웠죠. 31.6분 뛰면서 16.1득점, 5.4 어시스트, 1.5스틸 기록하고 있고 야투 3점 전부 다 준수합니다. 자, 케빈 포터 주니어는 문제가 부상이에요. 라이언 롤린스보다는 뭐 거의 절반 정도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33.6분을 활약하면서 16.8득점, 그리고 7.4 어시스트, 2.1 스틸. 그러니까 라이언 롤린스보다는 보여준 것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티어도 살짝 높아요. 하지만 부상이 너무 잦습니다. 필드골 3점, 자유투 다 준수하긴 합니다만 포터 주니어도 현재 개점 휴업 상태고요. 동부 컨퍼런스의 한 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러키는 올 시즌에 탱킹해야 된다. 드래프트 지명권 확보해야 팀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트레이드 마감일까지 8일가량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 이슈, 야니스가 만약에 이적한다면 새로운 팀과 연장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트레이드 마감일 이전에 이적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 말인 즉슨 결국 연속성을 가져가길 원할 거 아니에요. 야니스를 영입하고자 하는 팀들은. 그러려면은 미러키와 딜을 트레이드 마감일 전에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라커룸 분위기입니다. 자, 얼마 전에 OKC 이적 이후에 우리 팀에 제대로 뛰는 놈 없다. 전부 다 이기적이다. 다 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일갈을 했었던 야니스였죠. 팀 동료들을 강하게 비판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도니스 하슬렘 지금 뭐 종종 이제 언론에 또 인터뷰를 하기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야니스 너 특정 선수들 지칭해서 말하는 거야? 그냥 이름을 밝혀. 그따위 이야기는 라커룸에서 선수들과 조용히 해야 되는 거야. 젊은 선수들과 관계를 쌓아야 되고 그들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된다. 야니스 너는 리더로서 젊은 선수들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하슬렘이 뭐
야니스보다 선수 티어는 낮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선수의 티어, 실력, 커리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슬렘은 마이애미 히트 컬처를 오랫동안 떠받친 인물 아니겠어요. 20년 동안. 저는 이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크리스 헤인즈는 언론인이죠. 야니스에 대해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징조가 생긴다. 그 말인즉슨 트레이드를 위한 약간의 복선이 될 수 있다. 야니스의 그 인터뷰가 이런 얘기고, 야니스가 내가 오랫동안 야니스를 봐왔는데 야니스가 동료들을 이렇게 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샴즈는 야니스에 대해서 야니스가 현재 겪고 있는 좌절감은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미러키와 야니스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는 소문이 줄곧 돌았다. 이제는 어떻게 언제 그 일이, 그러니까 트레이드가 혹은 이별이 일어날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뭐 서로 사이가 나쁜 건 아니나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든스테이트. 뭐 골스 끌어들이면 무조건 억울하다. 뭐 이런 댓글 무지하게 많이 달리는데 제이크 피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골든스테이트는 야니스 트레이드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 제이크 피셔도 뭐 억울로 날리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와 야니스 전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제 8일 정도 남은 트레이드 마감일, 과연 야니스는 팀을 옮길지 아니면 살짝 불편한 동거를 겪고 오프시즌에 팀을 옮길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상 장기 연애로 질질 끌다가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한 미러키와 야니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